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제가 잠시 멈춰서서 삶을 돌아보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혹은 직장생활 중에 저와 같은 증상을 경험해 보셨거나 경험하시게 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 때가 찾아오면 오늘 제가 돌려드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문제 해결에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 줄지도 모릅니다. 먼저 두통에 시달리기 전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에 앞차가 여러 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차를 세워두고 곧바로 안과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의 경우 뇌경색이나 뇌신경 마비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큰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새로 검사를 해보았지만 여기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기를 한동안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일은 쉴 수가 없었어요. 진행하고 있던 일들이 많았고 일 걱정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일을 믿고 맡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말이죠. 처음에는 매일매일 신경이 쓰였어요.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가 계속 실망으로 바뀌고 체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 거짓말처럼 복시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의 경우 꾀병처럼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화통화를 오래 하거나 미팅이 길어지면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웠습니다. 몸이 원치 않는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번 증상이 생긴 이후로는 그게 또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진통제를 먹고서 자고 나면 좀 나아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원인 모를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를 돌로 누르는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이 수시로 찾아왔어요. 신경외과에서 뇌혈관이 막힌 곳이 있지 않은지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역시나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두통 증상도 달고 살았어요.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점점 부유해졌지만 몸은 하나둘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이 계속되었고 어쩌다 쉬는 날에는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았고 계속 졸리기만 했습니다. 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길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늦은 저녁 운동장을 하염없이 걷다 보면 두통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한결 기분도 나아졌습니다. 걷기가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무언가 계속 이상 신호를 보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때가 삶을 돌아보고 전환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시기일지도 몰라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우리가 흔히 정신과라고 부르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연예인들의 증상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공황장애가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황장애가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우울한 기분을 느낄 새도 없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처음에는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우울한 기분이 들어야 우울증이 아니었어요. 외부 자극에 대한 무심함, 틈만 나면 자고 싶은 마음, 그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강박 증세, 바닥난 의욕, 원인 모를 두통 등 이 모든 것들이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듯 마음이 감기에 걸리면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좀 창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도 마음은 좀 편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몰라 답답했는데 병증이 발견되고 나니 이것만 치료하면 혹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때 처음으로 지난날을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삶에서 일을 빼면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일만 하고 살았던 삶인 것 같아요. 스스로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계속 늘어났지만
제 일은 전혀 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근심 걱정과 더불어 신경 써야 할 일들만 더 늘어났던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일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쩌나 늘 불안했습니다. 주인이 아닌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요하는 어리석음도 저질렀어요. 왜 주인의식이 부족할까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꿈을 꿨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목표. 그래서 늘 우유부단했고 어느 것 하나 제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혹 누군가 퇴사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내 잘못인 양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조직이 커지고 책임져야 할 인원들이 늘어날수록 점점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욕심보다 사고가 나지 않게 무난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점점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도 사라졌습니다. 명확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우왕좌왕하느라 점점 번아웃이 되어갔습니다. 몸은 계속 이상 신호를 보냈지만 그걸 애써 무시하고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에너지가 바닥나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모자라고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사업과 장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스템의 유무입니다. 본인이 없으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조직이 커진다고 해도 그건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과정인데 저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커질수록 더욱 힘겨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세요. 일단 직원을 뽑았으면 모든 것을 믿고 맡기세요. 처음부터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뽑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뽑은 후에도 일과 권한을 위임하지 못하면 직원을 잘못 뽑으신 거예요. 신상필벌은 분명히 해야 건강한 조직이 됩니다. 개개인의 성과를 무시하고 모두 똑같이 대한다면 우수한 직원들은 조직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 반대의 직원들만 남게 됩니다. 대표는 늘 확신을 가져야 하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대표가 불안해하고 얼굴에 그늘이 져 있으면 그게 직원들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분위기가 가라앉기 쉽습니다. 대표에게 부지런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고자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쉬운데 그건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숨막혀 할 수 있거든요. 고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직원들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직원의 편에 서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믿고 의지할 곳이 생깁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는 직원을 억지로 붙들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일을 잘하는 것과 조직을 잘 이끄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저는 그저 일 잘하는 사람이었을 뿐 리더라는 역할은 저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가 되었고 저는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게를 견뎌내지 못했고 스스로 번아웃 직전까지 몰고 가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에만 파묻혀 지내다 보니 돈 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치를 부릴 일도 없었고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버는 것에만 매달렸던 지난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부족하다 여기고 스스로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 조기 은퇴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 중 파이어족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극단적인 근검 전략을 통해 40세 이전에 은퇴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하다 보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는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림이 주는 위안과 행복함이
좋기 때문이죠. 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서점에서 읽고 싶은 책을 살 때도 무척 설렙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걸 무척 좋아해요. 관심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빛난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에 즐겁고 행복합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두통은 어떻게 됐냐고요? 늘 불안하고 쫓기는 듯한 삶에서 벗어나 많은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두통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허튼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병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러우시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시작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관성에 의해 하루하루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의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을 통해 들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